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채무자가 왔어요. 인도네시아 굉장히 멀죠. 비행기 타고 한 7시간, 8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오늘 오전에 한국에 입국해서 안녕하십니까. 채권 추심하는 백우현 팀장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하고 저번 주는 지방 출장도 너무나 많았고, 또 제가 채권자와 약속드린 대로 또 지방 실사도 많이 하고 방문도 많이 하고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이제 분주하게 흘러갔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올린 지 한 2주 정도 됐나요?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내일 새벽부터 또 채무자 미팅이 있어서 좀 일찍 들어가서 좀 개인 정리도 좀 하고요. 잠깐 짬이 나서 영상을 하나 올리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내용 중에 이런 말씀들을 진짜 많이 하세요. 상대방은 신용불량자이고 변제할 여력도 없고 변제할 의지도 없다. 근데 너는 어떻게 돈을 받아낼 수 있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돈을 받아냈냐? 라는 질문들을 꽤나 많이 던지시는데요. 이 추심이라는 것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채권자가 저에게 의뢰했을 당시에는 채권 추심에 대한 성공 확률은 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추심을 계약하고 채무자한테 방문도 하고 강제 집행도 하고 또 설득도 하고 또 압박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증거 수집을 해서 형사고소도 하고, 이런 추심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채권 추심에 대한 성공 확률이 0%에서 100%로 만드는 작업을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까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채무자가 왔어요. 인도네시아 굉장히 멀죠. 비행기 타고 한 7시간, 8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오늘 오전에 한국에 입국해서 저희 사무실에 좀 아까 와서 이행각서 직접 작성을 하고 갔는데요. 이 채권은요, 물품대금 채권이었어요. 그 채무자는 인도네시아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고요. 채권자는 한국에서 이 태양열 관련해서 이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채권자였는데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채무자 회사에 물건을 공급했는데 이 물건에 공급한 거에 대한 물품대금을 못 받은 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신용조사를 해보니까 당연히 신용불량자였고요. 애초에 물건을 보냈을 당시에 이미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이 채무자가 이 물건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변제할 여력이 없었던 거죠. 저한테 추심 의뢰되기 전에 채권자는 변호사의 채권 추심에 대한 부분들을 상담받으면서 재산 명시도 해봤고요, 통장 압류도 해봤고, 동산 압류도 해봤고 했는데 결국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무자의 거주지도 방문해서 위장 전입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 채무자에게 유선상 또 우편으로 접촉을 시도했는데 당연히 채무자는 접촉이 안 돼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채무자에게 서류를 하나 집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와이프가 살고 있었는데요. 우선은 그 채무자에게 보냈던 서류 내용 안에는 아주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긴 합니다만, 형사적인 부분들을 제가 압박을 좀 했어요. 애초에 네가 물건을 가져갔을 때부터 신용불량자였고, 신용불량자인 사실을 저희가 인지를 했고 증거 수집은 다 돼 있으니 제가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라는 우편을 발송하게 되었고요. 우편 발송된 그 내용을 와이프가 열어보고 그 채무자가 저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인도네시아 현지에 있고 서류는 와이프가 받아서 저에게 전달해줬다 라는 내용으로 저에게 첫 통화가 시작이 되게 되었고요. 그게 저번 달이네요. 그래서 채무자랑 쭉 통화하면서 당신이 지금 했던 행위들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고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신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신은 무조건 형사적으로 사기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대화하는 와중에 채무자가 심리적인 압박을 느껴서 오늘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해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하게 되고요.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와이프로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4월 말일까지 약속했던 물품 대금에 대한 금액이 20만 달러였거든요. 그럼 현재 환율 기준으로는 한 3억쯤이 되는 것 같은데요. 와이프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와이프의 인감증명서나 이런 서류를 받아서 이행각서를 직접 와서 쓰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애초에 채권자가 변호사 통해서 상담을 받았고 변호사는 당연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재산 명시도 해보고 금융권의 압류도 해보고 딱지 붙이러 갔더니 당사자가 없어서 딱지도 못 붙이고 왔고 이런 사항들 속에서 저한테 추심 의뢰가 되었고요. 채권을 수임받은 저는 증거 수집을 했고 채무자가 애초에 물건을 가져갔을 때부터 무자력자에 대한 부분들을 입증을 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채무자 주소지로 내용증명 형식의 최고서를 보내게 됐고요. 그걸 받아본 와이프가 그 내용을 보고 어이쿠 하고 채무자인 남편에게 연락을 하게 됐고 남편이 저한테 저번 달에 전화를 줬고 그래서 오늘 입국을 해서 저한테 와서 와이프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지장까지 찍고 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각서 안에는 당연히 와이프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같이 진다는 또 이런 이행각서를 제가 작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채무자는 4월 30일까지 20만 달러 전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처음 저한테 의뢰했을 때는 변호사가 얘기해준 대로 모든 행위들을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재산명시, 압류, 동성연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의뢰를 했어요. 또 채권 추심에 대한 계약 수수료도 굉장히 저한테 높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거든요. 당연히 이미 다 포기한 돈이다. 나는 그냥 돈 받는 거 포기했으니까 팀장님이 알아서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조사 결과만 봤을 때는 이미 신용불량자고 또 한국에 또 상주하지 않다 보니까는 제가 만날 수도 없는 채권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증거 입증을 해서 계속적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서 채무자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까지 와서 저한테 각서까지 썼고 그 각서에는 자기 와이프까지 연대보증을 해놓는 그런 내용들까지 저희가 추심으로 성공하기 직전이죠. 이런 상황들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인데 백 팀장 네가 어떻게 받아낼 수 있냐 이렇게 여쭤보신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네, 하지만 저희가 추심행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증거 입증도 하고 계속 방문도 해보고 또 가족들과 또 면담도 해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추심에 대한 성공 확률을 0%에서 100%까지 쭉 올리는 작업들을 제가 하는 것이지 답을 내려놓고 저에게 상담을 하거나 추심을 의뢰하신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른 담당자를 찾아보시는 것이 어울린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추심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다 다르고요. 채무자마다 처해진 환경들, 변제 여력, 직업, 성별, 나이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채권자께서 저한테 여쭤보시는 내용들처럼 정형화돼서 이거는 된다 안 된다 또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께서는 백 팀장님은 채권 추심에 대한 성공 확률을 몇 프로입니까? 라고 여쭤보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답변들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채권 추심을 100건을 수임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그 중에 제가 99건을 성공했어요. 근데 지금 저한테 의뢰하시는 채권자 한 건을 실패하면 제가 채권 추심에 대한 성공 확률은 99%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남의 채권 100날 성공해봤자 내 채권을 회수 못하면 그건 회수 성공 확률이 0%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채권자는 담당자를 신뢰하고 내가 지금 이 채권을 꼭 손에 쥐고 있을 때는 채권 회수에 대한 성공 확률은 0%지만 백 팀장이 열심히 노력해서 내 채권을 100%에 대한 성공 확률로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 또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추심 의뢰하실 때 네가 신용불량자인 상대로 어떻게 돈 받아낼 거야? 설명 좀 해봐. 아니면 백 팀장님은 채권 추심 성공 확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이런 질문보다는 백 팀장님 이 채권 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팀장님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이런 표현을 해주시는 채권자들 제가 만나면요. 진짜 힘도 나고 진짜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 들거든요. 근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한테 전화 주셔서 수수료가 몇 프로입니까? 채권 성공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신용불량자인데 당신이 어떻게 받아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채권자들은 저도 좀 꺼려지게 된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자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담당자를 잘 선택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어차피 또 저한테 의뢰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착수금이나 뭐 선불을 안 받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손해볼 건 없다, 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집에 들어가기 전에 또 잠깐 짬을 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일을 하다 보면 뭐 재작년에는 베트남에서 채무자가 저를 만나기로 오기도 했고요. 또 저번 주에는 캐나다에서 저를 만나서 계약하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또 입국하신 고객님들도 계시고, 또 오늘은 채무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저한테 변제하겠다고 또 이행각서도 쓰고 지장도 찍고 이렇게 간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채권자가 잘 되는 일이 제가 잘 되는 일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저를 믿어주신다고 하시면 제가 약속했던 부분들, 어떤 거죠? 선불 안 받고 착수금 안 받고 채무자 무조건 제가 방문하겠다, 또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들은 제가 꼭 지키고 또 채권자와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나중에 채권 회수됐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채권자랑 만나서 호프도 한잔하고 또 웃으면서 백 팀장 수고했습니다. 저기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대화를 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채권 추심 전문가와의 채권 추심의 상담부터가 채권 추심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상담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저는 주말, 뭐 명절, 뭐 평일 상관없이 항상 아침 6시에 이 사무실에 나오게 되고요. 밤 10시, 11시까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요,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으니까 전화, 카톡, 방문 미리 연락 주시면 현장에서 저랑 맛있는 차 한잔 하면서 추심에 대한 상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내일 또 새벽부터 채무자도 만나서 이렇게 또 해야 되고, 저희 일이라는 게 이렇게 대중이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저를 믿어주신 만큼 저도 채권자가 원하는 결과 얻어낼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항상 드리고요. 또 얼마 전에는 또 이 산불 때문에 경북지방부터 굉장히 큰 피해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또 산불 피해 입으신 또 우리 고객님들, 아니면 채권자가 아닌 다른 분들 혹시 이 영상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용기 잃지 마시고 좋은 일이 앞으로 있을 거다라고 제가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가까운 시일 안에 또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약속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저희 사무실에서 차 한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